그런데 이 대표님이 문제는 뭐냐면 1,500에서 1,700만원 정도 나간대요.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하신 대표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 매입 원가의 퍼센테이지를 원가율을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안녕하세요. 질문이 많은 2년차 셀러입니다. 감성 여성 의류 쇼핑몰을 운영 중입니다. 현재 매출 3천만원 정도에 순이익으론 200, 300 남는 게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동대문 사입 3천만원 매출일 때 얼마 정도 순수익이 통상적으로 남을까요? 제 순수익이 적정하게 남는 건지 아니면 나가는 비용이 많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월 사입비로는 우선 1,500만원에서 1,700만원 정도 나갑니다. 부가세 제외. 이 정도는 사입비로 적정한 건가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대표님들 1번 질문이 진짜 많은 걸 담고 있거든요. 어떤 것 때문에 많은 것을 담고 있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이 3천만원이래. 그런데 월 사입비가 1,500에서 1,700만원인데 핵심이 뭐냐? 부가세 제외라는 게 핵심인 겁니다. 월 사입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매입이라고 하죠. 매입 원가라고 하죠. 이 매입 원가가 1,500만원일 경우 원가율이 50%가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1,700만원인 경우 원가율이 몇 퍼센트인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계산하는 방법은 너무너무 쉬워요. 월 사입비가 1,700만원인데 매출이 3천만원 났어. 그러면은 원가율이 56%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대표님들 매입 원가가 1,500만원이라고 이 대표님이 확실하게 말씀할 수 있는 단계라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 매입 원가가 1,500만원 원가율이 50%면은 어쨌든 최소한 2배 이상으로 판매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딱 2배 정도로 해서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다만 부가세가 이제 제외된 금액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포함되면은 이 원가율이 좀 더 높아지는 건 맞죠. 그런데 이 대표님이 문제는 뭐냐면 1,500에서 1,700만원 정도 나간대요.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하신 대표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 매입 원가의 퍼센테이지를 원가율을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상적인 원가율을 계산하셔야 돼요. 부가세 제외해서 40%로 가져가야 돼요. 40%. 많으면은 45%까지. 많이 비싼 겨울 제품인 경우에는 50%까지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평균적으로 원가율이 40에서 45%가 나와줘야 우리가 나중에 직원들 뽑고 사무실 월세 내고 사입 3초 월급 주고 했을 때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월 사입비가 지금 대표님 매출액에 비해서 좀 많아 보입니다. 이 월 사입비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판매가를 더 올려야죠. 그게 아니라면은 애초에 소싱을 하실 때 단가를 신경을 써서 들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님들 이상적인 원가율 40에서 45%를 꼭 맞춰주셔야 됩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부가세 제외하고요. 내가 들고 온 금액 있죠? 들고 온 금액을 원가라고 할게요. 원가에다가 판매가를 나누고요.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원가가 10,000원이야. 판매가가 20,000원이야. 여기다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하면은 원가율이 50%가 나온다는 거죠. 10,000원짜리를 20,000원에 팔면은 원가율이 50%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비싸게 팔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10,000원짜리 같은 경우는 한 24,800원에 팔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대표님들도 내가 판매가 측정 마진율 얼마 남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원가율 계산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적정한 마진을 받고 팔아야 매출이 올랐을 때 손해가 안 생기고 우리가 사업을 계속 영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번은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2번 바로 넘어가 볼게요. 현재 택배 발송량이 500건 정도 됩니다. 월 평균 사입 수량이 700개고요. 사입 삼촌비는 지방이라 건당으로밖에 안 된다 하여 보통 택배비 건당 2,900원 플러스 사입 삼촌으로만 60에서 80 나가고 택배 알바 40 나가고 월세 50 나갑니다. 이러면 물류 비용이 많이 나가는 거겠죠? 이거 손해일 것 같은데? 순이익 200, 300 안 남을 것 같은데요? 이거 심각한데요? 자, 이게 왜 심각한지 지금부터 좀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해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발송량이 500건이래요. 보면은 30으로 나눴을 때 하루에 이제 16개 정도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많지도 않잖아요. 그죠? 하루에 16개 나가는데 택배 알바를 왜 씁니까? 에? 근데 매출이 3천 정도 난다는 거 보니까 단가가 좀 높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잡으면은 빨리 바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어디서 조금 줄여야 되냐면 저는 좀 추천을 드리는 게 대리발송 업체를 좀 추천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럴 경우는 3PL이나 대리발송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 더 낫다. 왜 이렇게 3PL이나 대리발송으로 돌려야 되냐면 바로 고정비용입니다. 고정비용. 이것 때문이에요. 사업에 있어서 고정비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월세 50에 택배 알바 40에 월 사입비 60인데 그러면은 고정비용이 1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거 12개월 하면 얼마예요? 1,800만 원이야. 대표님 1년에 1,800만 원이 나간다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 고정비용을 변동비용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대리발송이나
3PL이라는 겁니다. 왜? 변동 비용이 뭐예요? 내가 매출이 작아졌어. 그러면은 매출이 작아졌을 때는 지출하는 금액이 같이 작아진다고요. 그리고 내가 올라가. 매출이 올라가. 그러면은 지출되는 금액도 올라가. 변동되죠. 그걸 우리가 변동 비용이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이거를 변동 비용으로 3PL로 바꾸면은 이러한 고정 비용을 다 줄일 수가 있어요. 대신에 변동 비용으로 바꾸면은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대리발송이나 3PL을 쓰면 불량 배송이라든지 오배송 등 금전적 손실이 생긴다는 거예요. 금전적 손실이 생기는 거에 더불어서 어떤 손실이 생기냐면 멘탈적 손실이라고 표현할게요. 멘탈적으로도 충격이 많이 오죠. 왜냐면 내가 실수한 게 아니라 3PL 업체나 대리발송 업체가 실수한 건데 고객님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나한테 뭐라 하잖아. 그래서 이 금전적 손실이나 멘탈적 손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거랑 고정비용 1년에 1,800이랑 저울질을 해봤을 때 대표님께서 감수하시기에 어떤 걸 감수하실래요? 선택하면은 당연히 이 밑에 거라고요. 내가 이거 하기 싫어서 나 몰라 그냥 고정비용 1,800만 쓸래 라고 한다면 그건 진정한 사업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정한 사업가라고 하면 최대한 수를 장기적으로 보고 장기적으로 나한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걸어 나가야 되는데 고정비용을 쓴다는 거는 지금 당장에는 멘탈적 손실은 없겠죠. 왜냐면 오배송이나 이런 게 좀 덜 하겠죠. 그리고 택배 알바도 있으니까 몸은 더 편하겠죠. 하지만 좀 더 길게 봤을 때 고정비용을 안 쓸 수가 있잖아요. 대표님께 들어가는 그 고정비용을 변동비용으로 바꾸시고 마케팅적 스킬이라든지 사진 찍는 스킬이라든지 소싱하는 스킬들을 조금 더 디벨롭 시켜보세요. 그게 디벨롭이 되고 나면 매출이 오르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변동비용을 고정비용으로 하나씩 바꿔가는 작업을 해보세요. 그래서 2번은 이런 식으로 좀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 자, 매출이 많아질수록 자사물류가 더 비용적으로는 유리한 걸까요? 풀필먼트가 더 유리한 걸까요? 매출이 늘어나면은 비용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풀필먼트를 쓰면은 직원들 보험료랑 퇴직금이 안 나가요. 그리고 이제 비용 처리가 다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풀필먼트가 더 비용적으로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업체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제 기준 연매출 40억 기준으로 비교해봤을 때 비용적으로는 풀필먼트가 더 저렴한 것 같더라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옹크트리는 자사물류를 하냐 하면은 사업은 예상치 못하는 결과들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덩치가 커지면은 금전적인 비용만 고려할 게 아니라 나한테 생길 수 있는 리스크까지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리스크까지 고려를 하면은 자사물류를 이용하는 것이 더 맞겠다. 그래서 저는 자사물류를 쓰는 거고요. 비용적으로는 풀필먼트가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리발송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궁금합니다. 그렇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부분인 건지 의구심이 들어요. 판매자 입장에서 번거로운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컨트롤이 안 되고 복잡할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대리발송 업체가 뭐 하는 곳인데? 라는 거죠. 대표님의 상품을 픽업하고 그 다음에 검수하죠. 검수하고 포장하죠. 포장하고 발송하고 통장 번호를 줍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거래처 주문 넣고 픽업 요청하고 고객 정보 엑셀만 넘기면 됩니다. 다만 대리발송 업체를 쓰더라도 문제점이 발생해요. 어떤 문제점이냐면 대리발송 업체가 어쨌든 새벽에 일을 하는 업체겠죠. 그러니까 소통도 좀 느릴 수가 있고요. 그쪽에서 예상치 못하는 주문량이 늘어나면 실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변동비용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은 그걸 저울질 해봤을 때 나한테 더 이득이 되는 거 감내할 수준이 된다면은 대리발송으로 넘어가는 것도 고려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식으로 좀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천만원 매출에서 더 크게 매출을 띄우려면 프리랜서 사진 보정 업무를 맡기고 저는 조금 더 마케팅 측면에서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남는 게 없는데 이 정도 매출에서 프리랜서를 맡기는 게 맞을지 의문됩니다. 알아보니 장당 400원에서 500원 정도 하더라고요. 물론 대표님의 선택이긴 해요. 근데 저는 안 그랬어요. 3천만원 정도면은 대표님께서 몸을 갈아 넣어야 되는 시즌이에요. 지금은 뭔가 돈을 번다기보다는 일단은 몸을 좀 갈아 넣어야 될 것 같고 갈아 넣음과 동시에 저런 공격수의 역할에 해당하는 분들은 아직 뽑는 게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3천만원이 넘은지 얼마나 된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오래되지 않았다면은 매출이 또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저의 경우에는 3천만원일 때는 물류 쪽 파트타임만 뽑아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제가 했습니다. 루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제가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으나 대표님께서 이 사진 업데이트랑 유튜브 라방 이것도 모두 가져가실 수 있어요. 어떻게 시스템을 짜고 업무를 보느냐에 따라서 한 매출이 5천만원 정도 넘어갔을 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대표님 스스로가 잡혀야 돼요. 왜냐면 지금 이 질문들을 주셨을 때 되게 불안하거든요. 지금 이 질문들만 봐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는 건가요? 이런 거 보면은 대표님 스스로가 지금 딱 안정화가 안 돼 있고 잡혀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막 외부 사람들이 끌어들이고 하기보다는 대표님 스스로가 시스템을 잡고 바로 잡는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수치를 본전이 될 수 있는 단계까지 좀 올려놓고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좀 잡아놓은 다음에 직원들을 조금 매출이 오르면 쓰면서 공격적으로 디벨롭을 해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여기까지 답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